어제 내란 특검이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계엄 관련 주요 피의자 가운데에서 첫 구형이기 때문에 주목받았습니다. 법정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그날 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시는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는요, 계엄에 반대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국정의 제2인자다. 따라서 계엄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는데도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면서 15년의 중형을 구형한 겁니다. 법원의 판단 내년 1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내년 1월 21일로 잡았습니다. 이 특검이 기소한 이 계엄 관련자 사건 가운데 가장 빨리 법원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형량은 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 재판의 가름자가 되는 만큼 법원이 과연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되고요. 또 방조가 아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어제 1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금 공소를 맡고 있는 또 기소를 맡았던 내란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지금 한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 그 방조, 그다음에 내란 우두머리 조력을 준 그런 혐의를 받고 있죠. 그런데 지금 계엄 관련 주요 피의자 가운데서는 재판이 가장 먼저 결심이 됐고요. 그래서 구형도 역시 가장 먼저 된 겁니다. 내년 1월에 이제 판결이 나오는데 구형, 그다음에 판결 모두 남은 재판에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징역 15년 구형 예상하셨던 그런 정도입니까? 아니면 좀 더 센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 구형에 대해서 사실 재판부가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5년을 구형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보다 낮은 형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이것보다 높은 형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월 21일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이번 혐의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그리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가 들어있다라는 점에서 내란이라는 혐의의 엄중함을 따진다라고 하면 구형이 다소 낮은 것 아니냐 이런 또 일부의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서도 관련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검찰의 어떤 구형량에 대해서 기속되지 않고 이것보다 높은 형이나 또는 관련돼서 비슷하게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또 특히나 이제 지금 계속해서 내란 혐의자들 특히 중요 임무 종사자라든지 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마 내년 1월 정도면 결심이 있고 구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더욱더 중한형으로 구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네, 법률가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에서 가장 일단 전제가 되는 거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내란에 해당하느냐. 그 전제에서 이제 주요 임무 종사든 방조 이게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단 내란에 대한 그 판결은 인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내란 혐의라는 것에 대해서 사법부의 첫 번째 판단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이 되고요. 네. 특히 만약에 12.3 불법 계엄이 내란이었다라는 부분을 판결로 확인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관련자들의 재판에 대해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판부는 지금 지기현 재판장이 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부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럴 경우에 만에 하나 이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에서 내란이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내란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 지기현 재판부의 그 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기속력은 없는 거죠. 그렇죠. 기속력은 없지만 일단 형사 판결이 다른 재판부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존중하는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판결에서 이 내란 자체를 인정할지 여부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의 혐의를 인정해서 유죄가 나올지 여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가름자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저희가 직접 법조인은 아니니까 네. 이제 중립적인 법조인들한테 물어본 사람들 중에 이제 상당수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자 헌법상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자, 그게 이제 대통령의 권한 밖의 일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 과정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든지 하면 이게 내란이냐 아니면 과연 직권남용이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법조인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특검은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뭐 도움을 주고 협조하고 뭐 방조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그런 장면이나 증거들을 다 모아서 내란 혐의 이렇게 했지만 기본적으로 중립적인 관점에서 보면 과연 이게 내란이 맞냐? 뭐 흔히 얘기하는 것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시에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네네. 아닌 신군부가 사실은 그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게 내란 혐의가 적용됐던 건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 얘기를 하는 법조인들이 많더라 네.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뭐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막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자, 그럼 적극적으로 주요 임무에 종사하거나 방조했다는 특검 주장과 네. 막지 못했다. 근데 저는 뭐 만약에 한덕수 전 총리의 주장대로 막지 못한 게 범죄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말 끝까지 이 상황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기각된 것도 참고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12.3 비상계엄 조치가 내란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는데 물론 이제 최병목 평론가께서도 내란이 아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건 아닙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내란 부분에 관한 거는 뭐 정치권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지만 결국은 법원의 판결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두 분의 의견 모두 개인 의견으로 저희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